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화학 1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화학의 언어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화학의 언어다. 화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소통하는 방법,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화학 반응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 화학 반응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계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바로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자, 먼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 자,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우리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빛도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니까요. 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통상 흡열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빛은 열은 아니죠. 열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전반적으로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뭐가 형성되냐면 포도당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이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당. 그러면 이 포도당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녹말도 만들고 셀룰로스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지방도 형성되고 뭐 등등 궁극적으로 이제 단백질도 형성되고 그러는 거죠. 가장 기초 물질이 포도당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에다가 산소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부가적으로 덤으로 형성되는 거죠. 산소는 원소 기호로는 O인데 실제로 산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O2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O2 이렇게 쓰기로 하죠. 자, 그런가 하면 포도당과 산소 이것이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이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저장하고 있던 그 에너지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면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발열 반응 그렇게 부르죠. 발열. 자,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 중에 이렇게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흡열 반응과 그 다음에 저장된 포도당 여기에 이제 저장된 에너지를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방출하는 발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생물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화학 반응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좀 몇 가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원자, 분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물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하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유 성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물질의 고유 성질.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 물은 뭐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끓는 점이 100도고
어는 점이 0도고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물 분자라는 겁니다. 그럼 물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H2O 이런 형태의 분자를 만드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H2O 이 하나의 분자죠. 이게 갈라져서 만약에 수소 분자 그리고 산소 분자 H2O가 갈라져서 H2O2 이렇게 변한다면 H2나 O2는 H2O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 화학 반응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입자죠.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모여서 집단적으로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겁니다.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죠.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데 원자도 내부적인 그 구성이 존재하는 거죠. 원자는 내부적으로 중심에 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바깥에 전자라는 녀석을 거느리고 있어요. 핵과 전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항상 하나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핵과 전자가 똘똘 뭉친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이처럼 원자로부터 분자가 모여서 거대한 물질 집단. 예를 들어서 분자가 모여서 거대한 물질 집단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분류를 하죠. 순물질,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대로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물질에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홑 원소 물질이 있어요. 홑 원소란 얘기는 한 가지 원소다 그런 얘기죠. 홑 원소 물질. 홑 원소 물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령 순금이라든가 순금 그러면 금이라는 원소는 AU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순수한 철이라든가 철은 FE 이렇게 나타내죠. 뭐 이런 것들. 뭐 순수한 수소라든가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모여서 H2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순수한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홑 원소 물질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이 화합물은 뭔가 말 자체로 뭔가 화합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라든가 이렇게 형성된 물론 이제 이온결합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물질, 순수한 물질 그것을 우리 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H2O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H2O 뭐 이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것이고 소금 그러면 NaCl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포도당은 탄소 6개에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포도당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이제 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진 안에 가만히 보면은 요거
이 녀석은 지금 철이에요, 철. 철이 이제 자석에 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래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거, 요것들은 황입니다. 황과 철이 단순히 섞여 있는 혼합물일 때 그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철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댄 거죠. 자, 그런데 철하고 황이 반응을 해서 황화철 이렇게 되면 황화철, 화합물이죠. FeS. 이 녀석은 자석을 갖다 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붙는 일 이런 거 안 생겨요. 이게 이제 화합물의 성격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철, 황 요거에 비해서 FeS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우리 화합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것을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혼합물이죠. 혼합, 섞였다는 얘기죠. 혼합물. 자, 이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게 고르지 않다, 불균일 혼합물,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사진, 여기에서 보면은 철과 황이 섞여 있긴 하지만 뭐 골고루 섞여 있진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이 불균일 혼합물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섞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그 암석 같은 거, 바위를 돌, 뭐 이런 걸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분은 뭔가 운모 이런 게 많고 어떤 부분은 장석이 많고 뭐 어떤 부분은 석영이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거든요. 불균일 혼합물이죠. 흙탕물 뭐 이런 것들. 근데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은 공기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서 치료를 채취하더라도 그 농도가 똑같습니다. 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섞여 있는 비율이 항상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일, 골고루 섞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여기에 대한 소개까지 해서 우리 화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분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죠.